21년 분위기, 24년 분위기, 저는 비슷하다고 느껴요. 22년 분위기, 25년과 비슷할 것 같아요. 22년 부동산 최악의 해였죠. 22년 하반기가 특히나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25년 하반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수도권 약세로 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는 모습. 자, 이것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냉각되고 다시 대출이 풀리고 집값을 띄우고 대출이 얼마나 풀릴 것인가? 네,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 50% 급감. 9월의 전세 거래는 처참할 정도로 좀 거래가 많이 줄었고요. 대출액이 얼마나 늘었냐, 주담대나 신용대출, 은행권에서 받는 부분들이 얼마나 늘어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추적해 봤을 때요. 대출 내주는 정도 수준이 이런 느낌인가요? 올해 한 100조 정도 풀렸을래나? 명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돈을 땡겨 쓰던 2020년 저금리 기조에 맞물려서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은행권에서 100조, 정책자금이 40조, 그래서 140조. 자, 그러던 것이 21년도에는 은행 대출이 조금 줄어듭니다. 22년도 들어서는 은행 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금리가 많이 높아졌었죠. 자, 안 되겠다. 특단의 민간에서 돈을 안 땡겼으니까 이 역할을 특례 자금이라는 명목 하에 돈을 덧붙여 버리니까 주담대 그리고 은행권 대출이 110조 수준으로 다시 껑충 뛰었어요. 자, 조금 감소해 나갑니다. 그러던 것이 25년도에는 총 가계대출 한도를 85조로 묶기로 했어요. 75조 수준이었던 22년과 견주어 봤을 때 비슷하지 않나요? 자, 요 대출이 줄어간다. 대출이 줄어간다. 근데 일부 지역은 이때 2020년보다 지금 24년도 집값이 21년도보다 24년도 집값이 더 비싼가? 그렇진 않네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네요. 아무튼 그 비싼 집값을 띄우려면 엄청난 대출을 풀어 제껴야 되는데 쉽지 않다.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1,300원으로 1,400원으로 막을 수 있겠냐? 어제 삼성전자 주가를 차트를 띄우려고 하다가 제가 띄우면 차트를 띄우면 이게 반등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띄우려고 하다가 띄우지 않았는데 어제 누가 좀 그래도 좀 물려 계신 분이신지 삼성전자 폭망했다고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아무튼 외국인이 겁나게 팔고 있고 그것을 달러로 바꿔서 겁나게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자, 셀코리아가 좀 지속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제가 어제 글 남겼던 거 한 1000분 정도 영상을 보셨던데요. 아마 이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 자, 양자택일해라. 나라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집값을 살릴 것이냐.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아르헨티나 같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집값을 잡지 않고 그 길을 갈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물가 오름세 방치하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치솟는 것도 포기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결국 뒤늦게 안 되겠다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지만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부작용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심각해지고 그나마 이런 상황이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나마 좀 밸런스를 맞춰서 자산의 밸런스를 맞춰서 실물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고르게 가지고 있었던 계층은 뭐 그나마 좀 어느 정도 해지가 되는 택이죠. 그나마 오르는 실물 자산 가격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정말 기댈 곳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어제 전해드렸고요. 그렇다면 25년은 내가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산다고 생각해 봤을 때 25년은 괜찮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뭐 4월 달에서 내년 10월 달 사이에 집을 사도 되겠냐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요. 뭐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내년 늦으면 늦을수록 더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까. 매수 입장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위험한 이런 상황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오로지 희망 고문, 오로지 희망, 뭐 무조건 상승, 무조건 우상향 여기에만 젖어 있어서 영끌했던 사람들, 무대책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나름 뭐 이렇게 뭐 탈출구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게 영끌로 투자해서 올인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팔고 처분을 해버리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붙잡고 있는데 제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셨으면 합니다. 자, 쿠팡알리 댓글창 이용 감사합니다. 자, 매물 58,700개. 삐쭉 치솟았을 때 이때를 좀 무시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맞을 거예요. 자, 전세 물량 8,500개, 월세 물량 7,000개. 임대 물량 측면에서는 부산이 대구보다 상황이 낫습니다. 대구는 뭐 전세 7,000개, 월세 7,000개 수준. 그에 견주어 보면 사실 뭐 부산의 임대 물량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상황. 하지만 그 절대치는 뭐 물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자, 2,500건, 1,900건, 다시 2,500건 거래량 엄청난 텐션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게 정말 부동산이 살아나려고 이러는 걸까? 그나마 지방의 희소식이라면 디딤돌 대출 규제한다고 했다가 그럼 우리 서민 다 죽으란 말이냐? 라고 하니까 규제한다고 했던 것을 다시 그럼 안 할게. 다시 이거 살려놓을게.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디딤돌 대출 규제를 하고 지방은 풀어놓을게. 그럼 이거 지방이 호재일까? 건당 거래대금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시면서 쌍봉 이후에 삼봉이냐 아니냐. 자, 그것만 잘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가의 아파트는 거래가 반토막 나 있는 상태. 실거래 가격 국평 기준으로 10억짜리 보기는 사실 힘든 그런 시절이죠. 아주 고가의 아파트 직거래 12억 제외하고 45평 10억 제외하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89제곱미터예요. 국평 아닙니다. 10억 2천, 37평쯤 되나요? 자, 그 다음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84제곱미터가 8억 9천. 대연 힐스테이트 브리지오 9억 500, 13억 5천까지 갔던 것이 33% 하락이네요. 이거 33%. 서울은 저 비싼 아파트들 수준이었으면은 거의 뭐 고가를 회복할 이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대출이 110조 정도 풀렸을 때 수도권의 비싼 아파트 아니면 지방의 비싼 아파트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내년에 85조 수준으로 금융을 대출을 묶어놓는 상태라면 그 비싸진 아파트를 돈 더 많이 대출해서 더 비싸게 사서 해야 되는데 그 힘들죠. 지금 중간층이 한 부산 기준으로 6, 7, 8억, 6, 7, 8억 정도 되는 이런 물건들의 거래가 조금 많고요. 6억대, 5억대, 5억대까지도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오히려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아주 낮은 가격의 아파트들, 그 빌라 값보다도 이런 못한 아파트 가격이 거래가 조금 위축되는 모습들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씩 떨어지는 것들 많습니다. 실거래 가격 요즘에 일일이 요거 아파트 세부적으로 다 못 짚어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는 위주로 그렇게 앞부분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은 아파트미, 아파트 투미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나오십니다. 그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전세 거래 마찬가지로 9월이 거래가 전세 거래가 전국적으로 다 조금 많이 줄더라고요. 그나마 10월의 전세 거래량은 또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세는 뭐 2억 4천 전후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시청 감사합니다.